네, 안녕하세요. 치매 환자 가족을 위한 오디오북 치매를 부탁해 진행자 김수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치매 환자 가족을 위한 오디오북은 책을 읽기 어렵거나 집안일이나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손쉽게 치매에 대한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울산광역 치매센터에서 제작했습니다. 사실 치매라고 하면 저도 어려운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고 아마 또 치매 환자를 돌보고 계신 가족분들이시라면 정말 그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어려워지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치매를 여러분들께 쉽게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과연 치매가 무엇인지 또 어떻게 진단을 받고 어떻게 치료를 해야 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더 쉽게 설명해 주실 분을 모셨거든요. 울산광역 치매센터 김성률 센터장님과 함께 치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센터장님. 네, 반갑습니다. 네, 간단하게 소개 좀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울산광역시 광역치매센터 센터장 김성률입니다. 현재 울산 동강병원 신경과에서 치매 환자를 직접 만나보고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진료를 보러 오시는 가족들과도 소통을 하면서 치매 환자와 가족들의 어려움에 대해서 듣고 있습니다. 이번 오디오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어려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너무나도 기대가 되는 시간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첫 사연을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하는데요. 저 주변 지인이 겪은 일이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도 그렇고 깜빡깜빡하는 건망증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지인의 어머니께서 건망증이겠거니라고 좀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었는데 아버지께서 전화가 오셨대요. 어머니가 조금 이상하다고. 그래서 이제 직접 집에 가서 며칠 동안 좀 지켜보셨다고 합니다. 평소 일상생활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는데 유심히 지켜보니까 대화를 나눌 때 쉽사리 대화가 이루어지지가 않고 그리고 현관 비밀번호도 한 두세 차례 정도 틀리셨다고 합니다. 요리를 하는데도 같은 요리에도 맛이 좀 달라지고 그리고 좀 가장 다르게 느꼈던 부분이 만나던 친구들과 연락도 잘 안 하고 만나지도 않으셨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아버지께 큰 소리도 내시면서 좀 화를 내고 잔소리를 하는 부분도 많았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런 적이 없으셨고 두 분 사이가 굉장히 좋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인의 입장에서는 뭔가 좀 이상하긴 한데 설마 치매겠어? 라는 생각도 들고 일단 어머님께 검사를 받으러 가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아직 지켜보고 있다고는 하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말을 해야 되고 어디로 방문을 하는 게 좋을지 궁금해요. 네, 우선 그 수희님의 지인께서 많이 당황하셨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일상생활에서 느껴지는 이상한 부분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바로 치매라고 진단을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치매 의심 증상이 있든 없든 우리가 만 60세 이상이라면 정기적으로 치매 선별 검사를 시행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네. 치매 선별 검사는 치매로 진단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기억력, 시간 장소에 대한 진압력, 주의 집중 능력, 언어 능력, 판단력 등의 인지 기능을 간단하게 평가해서 조금 더 정밀한 검사가 필요한지 알아보는 검사입니다. 네. 그래서 대략적인 인지 기능을 평가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년에 한 번씩 의료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네. 건강검진 하시죠? 네, 보통 2년에 한 번씩 하죠. 네, 나이가 드는 노화는 치매의 가장 중요한 위험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60세 이상이 된다면 우리가 지금 건강검진하는 것처럼 뇌 인지 기능도 정기 검진이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만 60세 이상이면 혹시 무료로 어디서든지 좀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치매 선별 검사는 각 구군 보건소에 설치된 치매 안심센터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인분의 경우에도 가까운 보건소 치매 안심센터로 방문하셔서 치매 선별 검사를 받으시고 조금 더 정밀한 검사가 필요한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해 어머니에게 말하는 과정이 필요하시겠죠. 네, 네. 이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건강검진하는 것처럼 뇌 인지 기능 검사를 받아보자고 하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이럴 때는 어머니께서 가장 의지하는 보호자와 함께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아버지와 함께
거주하고 계시니까 두 분이 같이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도 좋고요. 음. 방문 전에 치매 체크 어플을 통해서 네네. 기억력 체크를 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어. 만약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방문이 어렵거나 부모님께서 거부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네네. 그럴 경우에는 신경과나 정신과가 있는 병의원을 방문하셔서 전문의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아, 그래도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네요. 네. 치매가 의심될 때 방문하는 것도 좋지만 이제 예방 차원으로 이 건강 검진처럼 꾸준히 검사를 받아보는 게 좋다는 사실 저도 이제 알았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 정기적인 건강 검진이 뇌에도 필요한 거네요. 네, 맞습니다. 혈압, 당뇨, 콜레스테롤 등을 우리가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처럼 우리 뇌의 인지 기능 정도도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네. 도움이 됩니다. 네. 만약 치매로 진단을 받는다고 해도 치료를 일찍 시작할수록 많은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정기적인 검사를 통해서 빠르게 발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지기능 검사에서 정상인 경우에는 2년에 한 번씩, 고위험군의 경우에는 1년에 한 번씩 받아보시는 게 좋고, 만약에 최근 갑자기 인지기능에 어려움이 생겼다고 하면 네. 꼭 검사를 받아보셔야 되겠습니다. 이 보건소 치매 안심센터에서 꾸준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부모님이나 아니면 주변 어르신이 계시다면 꼭 안내를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만약에 이제 검사를 통해서 치매 진단이 내려지게 되면 본인이나 가족분들 많이 당황하시고 속상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본인한테 치매라는 사실을 알리는 것도 너무 많이 고민이 될 것 같은데 가족들이 이럴 때는 어떻게 좀 반응을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사실 많은 보호자분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입니다. 네. 치매로 진단받았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일상생활을 유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치매 진단을 말하는 것은 가족의 입장에서 많은 고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치매를 알려야 하는 것에 대한 선택은 보호자가 하는 거지만은 환자 본인의 인권을 존중해 주는 것이 세계적인 경향입니다. 네. 자기 결정권을 잃지 않는 한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기에 부모님의 성격이나 성향, 가족들이 어느 정도 대처가 되는지, 네. 또 활용할 수 있는 사회적 서비스들이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고 결정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무엇보다 환자 본인의 의사를 존중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환자가 성격이 약간 긍정적이고 외향적인 성격이시라면 받아들이는 것도 그리 어렵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떨까요? 네, 수인님처럼 성격이 밝고 긍정적인 분들은 대부분 아이고. 치매에 대해 받아들이고 네. 좀 더 적극적으로 치료에 협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대로 성격이 좀 소심하다든지 네. 평소에 우울감이 있는 환자들은 치매 진단 사실을 알게 되면 불안해하거나 움츠려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반드시 이런 것은 아니지만요. 그리고 치매의 전 단계라고 하는 경도 인지 장애나 치매 초기의 환자는 본인의 의지에 문제가 있다는 것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치매 안심센터나 병원에서 진행하는 검사나 약물 치료가 증상을 완화시켜 줄 수 있고 네. 일상생활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연장할 수 있다고 차분히 설명해 주신다면 적극적으로 치료에 참여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치료가 가장 중요하니까요. 그죠? 네. 처음에는 당연히 혼란스럽고 걱정도 되고 나중에는 막 화도 날 것 같아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나 이런 생각에 말입니다.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고 인지 기능이 유지되는 상태에서는 앞으로의 일도 스스로 좀 대비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족뿐만 아니라 가까운 지인들도 병에 대해서 알고 대처하는 게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자주 만나는 친구나 이웃에게 이러한 부분을 알리면 일상생활에서 환자가 실수를 한다든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주변에서 도와줄 수도 있고 사회적 활동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기도 쉽겠죠. 결과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은 치매 환자에게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렇군요. 가족이나 주변인 모두가 치매 환자를 돕고 적극적으로 지지를 해준다면 치매 환자가 이제 집에만 있는 게 아니라 지역 사회에 나와서 다양한 활동에도 참여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무엇보다 저는 사회적 인식도 조금 바뀌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자, 앞서서 치매 치료를 일찍 시작할수록 많은 효과를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그렇고 치매는 약간 치료가 안 된다.
불치병이다라고 좀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치매 치료 신약이 나왔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거든요. 치매 치료와 신약에 대해서도 참 궁금한데요. 신약에 대해서는 일단은 많은 보호자분들, 가족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실 것 같아요. 네, 우선 치매의 원인에 대해서 먼저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음. 전체 치매의 60 내지 70%는 알츠하이머병에 의한 치매이고 네. 20% 정도는 혈관성 치매, 나머지가 파킨슨병 치매, 알코올성 치매 등이 있습니다. 또한 전체 치매의 10에서 15%는 가역적 치매라 해서 원인을 치료하면 좋아질 수 있는 것으로 네. 알려져 있습니다. 가장 흔한 알츠하이머병에 대해서 많이 연구 개발되었기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치매 치료약이라고 하는 것은 네. 바로 이 알츠하이머병에 의한 치매를 대상으로 한 것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치매의 치료는 약물 치료와 비약물 치료로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네. 흔히 치매로 진단받고 치매약이라고 복용하는 것은 치매의 인지 증상 개선을 목표로 하는 인지기능 개선제라고 합니다. 이는 근본적인 치료약제라기보다는 치매의 진행 속도를 늦춰서 환자가 정상적인 생활을 좀 더 오래 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뇌의 신경전달 물질인 아세틸콜린의 감소를 보충하는 아세틸콜린 분해 효소 억제제와 뇌세포의 손상을 막아주는 글루타메이트 기량제가 사용됩니다. 또한 망각이나 망상이나 환각과 같은 정신행동 증상의 치료를 위해서 우리가 항우울제, 항정신병 약제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항산화제나 은행잎 추출제, 뇌영양제라고 알려져 있는 뇌기능 개선제, 칼슘 차단제, 여성 호르몬, 스타틴 제제 등이 치매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보고가 있지만은 네. 아직 효과가 분명히 검증되어 있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최근 2021년 6월 미국 FDA에서는 시판 후 효능과 안전성을 확인하는 추가적인 임상을 진행을 하는 조건으로 하는 치매 치료제로 승인한 그 아두카누맙이 있습니다. 이 약제는 먹는 약이 아니라 주사제인데 미국의 바이오젠과 일본의 에자이라는 제약회사가 공동 개발한 알츠하이머성 치매 치료제로 치매의 주요 원인으로 알려져 있는 뇌내 단백질 침전물인 베타 아밀로이드를 제거하는 약물입니다. 네. 하지만 연간 수천만 원의 비용과 고용량을 사용함으로써 나타나는 부작용, 실제로 정말로 치매의 인지 기능 증상을 확연하게 좋아지는 효과가 있는가에 대한 의문 등이 아직 남아 있는 상태이고 우리나라에서 아직 사용되고 있지는 않는 상태입니다. 좀 더 좋아졌으면 하는 바람이 되게 큰데요. 네네. 약물 치료 또 비약물 치료를 병행하면 참 좋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비약물 치료라고 하면 집에서 뭐 학습지를 풀거나 책을 읽거나 운동 같은 걸 하는 것도 포함이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치매의 진행 속도를 늦추고 현재 남아있는 기능을 최대한 오래 유지하려면 약물 치료와 함께 비약물 치료를 병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네. 즉, 약을 잘 챙겨 드시면서 뇌를 자극할 수 있는 인지 활동을 꾸준히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비약물 치료는 어려운 것이 아니라 기억력을 키우고 현실 감각을 유지할 수 있고 인지 기능을 회복시키는 모든 활동들을 이야기합니다. 네. 우리가 흔히 학습지를 푸는 것도 좋지만 집에서 간단히 할 수 있는 색칠 공부라든지 낱말읽기, 속담풀이, 손뼉 치면서 노래 부른다든지 음악 듣기, 퍼즐 맞추기, 종이 접기, 공놀이, 그림책 보기 등을 반복하셔도 좋습니다. 좋아하시는 노래가 있다면 같이 불러보고 옛날 사진을 보면서 그 시절 이야기를 나눠보는 것도 좋습니다. 또 달력에 가족들의 생일이나 경조사 등을 적어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밖에 나가서 우리가 규칙적인 운동과 산책을 하는 것도 뇌를 자극하고 인지 기능을 향상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 모든 활동은 치매 환자의 의견을 반영해서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해주고 옆에서 가족들이 함께 해준다면 환자가 더욱더 흥미를 가지고 꾸준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적극적으로 이제 할 수 있는 모든 활동들을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집에서도 할 수 있는 비약물 치료가 다양하게 있는데요. 치매 안심센터에 치매 환자를 위한 프로그램도 있을 것 같은데 치매 환자라면 누구나 이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가 있는 건가요? 네,
보건소 치매안심센터는 치매 환자를 위한 인지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 치매 환자 쉼터인데요. 오. 치매 환자로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되어 있고 아직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서비스를 받지 않고 있다고 하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급치료사, 간호사 등 전문가들이 체계적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해서 쉼터를 운영하니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네, 아무래도 전문가들이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인지 훈련 프로그램이다라고 하면 더욱더 안심 있게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치매로 의심이 되거나 일정 연령이 되면 치매 안심센터를 방문해서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보시고 치매로 진단을 받은 경우에 적극적인 약물 치료, 비약물 치료를 받고 필요하다면 치매 안심센터를 통해서 전문적인 인지 활동 프로그램을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자, 이제 몇 가지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최근에 알츠하이머 치매로 진단을 받고 약을 복용하시고 계시는데 속이 울렁거린다면 식사를 좀 잘 못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약의 부작용이 아닐까 좀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요. 요거를 참고 계속 복용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조금 쉬어도 되는지 궁금해요. 네, 앞서 이야기드린 치매 치료약, 즉 인지기능 개선제의 흔한 부작용 중 하나가 오심, 구토입니다. 네. 그리고 설사의 증상도 있을 수 있습니다. 부작용은 대개 약을 복용하고 2, 3일 내에 경험하게 되고 네. 만약 약을 드시고 계시는 분이 다른 질병으로 약이 바뀌지 않았고 평소 위장 장애가 없었다고 하면 네. 치매 치료약의 부작용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군요. 대부분 이런 위장관계 부작용은 시간이 지나면 호전되는 경향이 있기에 크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네. 심한 경우에는 약을 조절할 수 있으나 절대 보호자 임의로 하시면 안 되고 네. 반드시 의사 선생님과 논의하고 조절을 하시는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네. 또 인지기능 개선제는 치료를 시작하면 중단 없이 꾸준히 지속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에 부작용이 너무 불편해가지고 임의로 조금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네, 인지기능 개선제는 치매의 진행을 늦추게 하는 약인데 약을 끊는다고 해서 당장 치매 증상이 심해지지는 않습니다. 네. 그동안 드셔왔던 약물이 아직 체내에 남아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체내 약물의 농도가 떨어지게 되면 네. 치매의 진행이 빨라지게 됩니다. 이런 경우 뒤늦게 약을 다시 복용하게 된다 하더라도 네. 인지 기능이 다시 좋아지거나 처음 약을 드셨을 때처럼 증상이 완화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꾸준하게 약을 드실 수 있도록 가족들이 도와주셔야 하고 부작용이 나타난다면 꼭 의사와 상담하고 약을 네. 조절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조금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임의로 끊지 않고 전문가와 일단 상담을 통해서 해결을 해야 된다라고 좀 정의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사례를 보도록 할게요. 치매 진단을 받은 할아버지가 운전을 계속 하시겠다고 고집을 피운다고 합니다. 운전할 때 신호를 위반하거나 마음대로 차선을 변경해서 사고 위험이 큰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경우에는 저 같으면 이게 되게 못하게 막아야 될 것 같은데 어떨까요? 네, 정말 어려운 문제죠. 네. 치매로 진단을 받았다고 당장 운전을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잠재적으로 사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운전을 그만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할아버지가 계속 고집을 부리시니 가족들이 참 힘들죠. 네. 본인이 치매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갑자기 운전을 못하게 하면 자존심이 상하거나 우울감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강제로 자동차 열쇠를 뺏거나 네. 차를 없애는 등의 방법은 오히려 환자의 감정을 상하게 하고 흥분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가 고장나서 수리를 맡겼다든지 아니면 멀리 있는 손자가 빌려갔다는 등 적당한 이유를 둘러대거나 네. 정비소의 도움을 받아서 시동이 안 걸리게 해서 운전을 못하게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수시 적성 검사에서 치매로 인해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가 됩니다.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려 하면 경찰서나
운전면허 시험장을 방문하거나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도 반납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강제로 맡기보다는 적당한 이유로 운전을 안 하시게끔 이렇게 네. 유도를 하는 게 참 좋겠군요. 그리고 또 때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운전면허증을 반납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저희도 기분이 좀 우울하거나 하면 운전하면서 막 드라이브하면서도 기분 전환을 하기도 하잖아요. 네. 근데 치매 진단을 받고 나면 왠지 모를 우울감을 많이 느낄 것 같아요. 요즘에 혼자 지내시는 어르신들도 많아지고 또 자녀랑 같이 산다고 해도 어디 낮에 집에 있겠습니까? 회사 가버리고 하면 혼자 남게 되는 경우도 많아서 더 우울해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럴 때 이용할 수 있는 뭐 서비스들이 있을까요? 네, 치매 노인의 경우 일반 노인보다 우울증이 동반될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우울증은 치매 초기에 많이 발생하고 치매 환자의 40에서 50%에서 보이는 흔한 증상입니다. 음, 최근 치매로 진단을 받았다면 많이 또 불안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가족들은 환자의 감정을 헤아려주고 정서적인 지지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우울증은 적절한 약물 치료로 증상이 나아질 수가 있습니다. 개인마다 다르긴 하지만 병원에서 진료를 볼 때 꼭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앞서서 치매 안심센터를 말씀드렸잖아요. 네. 치매 환자 쉼터를 이용하면서 치매 악화를 막기 위해서 인지 재활 프로그램 같은 것도 운영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혼자 계시면 우울감을 더욱 심하게 느끼는 경우 치매 안심센터의 도움을 보는 것도 우울증을 극복하는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치매 환자의 우울 예방을 위해서는 다양한 인지 활동이나 사회 활동에 참여를 하고 무엇보다 가족들이 옆에서 응원을 해주고 치매 환자의 마음을 이해해주면서 배려하는 마음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오늘은 치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치매 진단, 치료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음 시간부터는 치매 환자 돌봄에 대해서 다양한 사례를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좋은 말씀 주신 울산광역 치매센터 김성률 센터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치매 환자 가족을 위한 오디오북 치매를 부탁해 2편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합니다.